18년 동안 저도 바뀌고 민주당도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국 사태,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 두 세트 메뉴는 제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9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 1호로 영입한 분입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제가 아직도 세대정치 익숙해갖고 시대 정신이 익숙해갖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역구 예비 후보로 등록하시고 정신이 없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더니 놀라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취임이 아니 오히려 맞다. 네. 충분히 즐겁게 하고 있다. 네. 지금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네. 예. 저는 선거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는 재밌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포 갑이 지도를 보면 한 가로 2.5, 세로 2.5. 거의 이렇게 네모네요? 이렇게 좀 약간 정방형이에요? 다이아몬드 비슷하게. 그래서 걸어도 충분히 걸을 수 있고, 하루에도 몇 바퀴 걸을 수 있고, 또 한강도 있고, 또 경의선 숲길도 있고, 마포대로도 있고, 뭐 서강대도 있고. 옛날에 놀러 다닐 때 놀던 바로 거기에. 신촌이셨죠? 당시 그렇죠. 서대문구셨잖아요. 그때. 네. 예. 놀러 다닐 때 놀던 바로 그 동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저한테는 3D가 아니라, 예. 그게 재밌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다가 이제, 박상기. 방송 핑계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훨씬 좋네요. 네, 여러 가지 질문들 준비했는데요. 네, 조정훈 의원님 하면은 아주 강력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약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되셨는데, 당내에서 정말 많은 쓴소리를 민주당을 향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협박 많이 받으셨다고요. 예, 협박. 그렇죠. 저는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선거 이후에 제명을 당해서 시대전환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같은 당은 아니었지만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정치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힘하고 합류를 결정하면서 많은 질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드릴까? 그래서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민주당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민주당.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 학번인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김대중 대통령 대선 때 아마 그 시민봉사단을 하면서 선거라는 게 뭔지 대학생 모니터링단 이런 거 했었어요. 그때 영등포 어디서 교소에서 제가 모니터링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고 의미 있는 정당이었고, 한 18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당연히 민주당과 정치를 하는 것이 저에겐 당연스러웠는데. 그렇군요. 네. 마음속에 친정 같은 곳이었군요. 하여튼 편했죠. 네. 자연스러웠죠. 18년 동안 저도 바뀌고 민주당도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국 사태,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 두 세트 메뉴는 제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또 총선에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희 당을 만드는 사람 상당 부분이 조국 사태 때 이 소위 민주당과의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나온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싸웠죠. 악플은 기본이고, 오죽하면 저희 딸과 아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빠 오늘 웬만하면 핸드폰 보지 말고 자. 그리고 엄마한테 맨날 졸랐대요. 계정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자기도 댓글 좀 달게. 예. 아빠를 옹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는 그거 못하니까. 끝까지 하지 마라. 아직도 없습니다. 계정은. 근데 그런 문자 폭탄, 협박, 욕설.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의 앞바퀴에 대못이 한번 박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당연히 정비소에 갔더니 꽤 나이 드신 정비소 사장님이 단언컨대 이건 사고가 아니다.
누가 일부러 박은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막힐 수가 없다. 그런 얘기까지 다 그거는 좀 들었죠. 끔찍하네요. 그거는 집도 알고 차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죠. 요네간에 누구 차인지 알았겠죠. 기억나는 악플이나 뭐 협박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거 있으세요? 음. 뭐라 그럴까요? 너도 한번 당해볼래?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이름을 적은 문자. 그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아요. 가족은 진짜 건드려야 되죠. 그렇죠. 저는 가족을 건드리는 정치는 후진 정치라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나쁜 정치. 저는 조정원 의원 한 그 덕분에 네. 또 제가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제가 정치 선거가 재밌는 게 네. 경의선 숲길 걸어서 가면 저 가만히 서 있어요. 다 오세요. 저는 예비후보 등록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조끼를 안 입고 못 입어요. 그냥 이렇게 양복 입고 운동화만 신고 걸어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또 미용실에서 파마하다가 뛰어나오셔가지고 사진 찍자 그러시고 식당에서 청년들이 밥 먹다가 진짜 팬이라고 사진 찍자고 하시고 고등학교 졸업식 갔거든요. 뭐 이제 그게 전문이잖아요. 근데 끝나고 고등학생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입당하겠다 그러고. 와. 네, 그래서 19살도 이제는 유권자예요. 아시겠지만. 저 고등학교 때 제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전 대학교 떨어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식 안 갔거든요. 창피해서. 근데 요새는 그런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렇게 좋아해주고 물론 뭐 이렇게 싸늘하게 보신 분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할맛 난다. 재밌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포의 특히 갑의 지형이 조금 선거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마용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포다 어느새 고급 아파트의 한 축을 지금 뭐 다 종부세 내야 되는 아파트들이 잔뜩 있고 경의선 숲길 양쪽으로 해갖고는 좀 선거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제 선거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 다 내가 지역구로 있으면서 마포 이렇게 발전시킨 거다. 노웅래 의원의 이야기도 사실 뭐 또 흘려들릴 수만은 없어요. 예, 뭐 노웅래 의원 얘기 일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유는 뭡니까? 네. 저는 노웅래 의원과 노승환 그 아버님과 아들 부자 관계죠. 40년을 마포에서 정치를 하셨죠. 총 몇 선을 하신 거죠? 좀 노웅래 의원이 4선이고. 지금 4선, 5선 도전하시고 아버님이 5선에 구청장도 2번 하셨죠. 이것저것 다 해보면 뭐 40년 동안 한 부자가 한 지역구를 했는데요. 노포구네. 저는 마포의 발전이 국회의원 잘도서다? 1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포의 발전은 지형적 위치고요. 네. 특히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구청장과 시장의 결정사항이고요. 저는 그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건 아직도 마포를 보면 단지만은 진짜로 아까 마용성이라고 그러셨죠. 요새 마포에서 새로운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용산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마강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포.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강남 소초. 마포에서만 통용되는 거죠, 지금. 마포분들이 몰고 계시거든요. 네, 마강서를 지금 밀고 있습니다. 네. 왜 굳이 우리가. 네. 용산 따위와. 아닙니다. 네. 하여튼, 용산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도 똑같이 미냐면요. 강동구도 맨날 강남 7구래요. 강남 7구. 강남 7구. 네,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강남 7구입니까? 됐어요. 마포 사투리, 네. 그래서, 단지는 뭐 마레프, 뭐 굉장한 그런 단지들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좀 난개발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을 잘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녹지가 너무 부족하고 그 경의선 숲길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뭐 국회의원 잘 둬서 마포가 득본거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포갑은 좀 험지로 구별되죠. 쉽진 않죠. 절대 쉽지 않죠. 그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을 해야 되는 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갑은 서울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네. 화려한 불빛과 또 주거 약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도화동, 서강대가 위치한 대흥동, 그리고 아현동이라는 지역은 출산율이 전국 평균의 2배입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군요. 네, 출산율이 1.4, 1.5 이렇습니다. 그만큼 젊은 부부들, 전문 맞벌이를 하고 여의도와 광화문에 직장을 둔 젊은 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네가 마포갑입니다. 그렇다면 재밌는 동네입니다. 재밌는 동네예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네. 어떤 맞춤 공약을 내기는 쉽지 않겠어요. 딱 하나의 공약을 내기는. 마포구 주민들이 네. 공약 갖고 그러지 말고 예. 그냥 가서 정치 잘해라. 좀 창피하지 않게만 해라. 부스럭거리는 소리 좀 내지 마라. 그런 얘기 하죠. 부스러. 알겠습니다. 네, 당에 오시자 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에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시대 저는 대표로 계실 때 운동권 청산, 운동권 전체주의라는 네. 프레임의 원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프레임을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쓰고 있고 그 원조 프레임을 만든 분에 대한 예우 때문인 건지 영입되자마자 인재영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상당한 중책이에요. 예우가 아니고 네. 신입사원이라고 엄청 고생시키는 거죠. 체력되는 사람이 다 해. 네, 신입사원으로서 진짜 거의 군대 입영처럼 시키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마포에서 지역 주민도 만나야 되는데 영입 대상인 그러니까요. 분들 만나느라고 제 일정이 매일같이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다가 엊그제 면접을 했잖아요. 저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갑과 을을 넘나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선거운동 할 때는 을. 그렇죠. 영입할 때는 제가 갑이잖아요. 갑, 네. 이분 영입할까 말까. 네. 또 이제 공천 면접할 때는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을. 하루에 갑과 을을 막 넘나들고 있다. 감사하죠.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2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는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타율이 3할이 안 됩니다 지금. 10번 휘둘러서 3번 안타가 안 나요. 영입에 실패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물론 제가 서툴어서 우리 예. 국민의힘이 못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정치판이 굉장히 인기 없는 업이 돼버렸다. 우리 변호사님한테 정치하자고 하면 하실까? 그렇죠. 진작에. 네. 근데 3할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3할 타자면 야구에서 굉장히 좋은 타자죠. 예.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될 줄 알았거든요. 야, 그래도 우리가 집권당인데 해드릴 게 많은데 민주당보단 나은데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이 지금 텅텅 비었거든요. 119개 지역구 중에 지금 10몇 개밖에 없는데 100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고 싶은 데가 한둘일까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다들 정치하시죠. 그럼 제가요? 왜요? 또 알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오면 10중 8구 가족이 반대합니다. 배우자랑 대판 싸우고 이혼 도장 찍고 가라. 그 취소되고 아침에 전화 오면 겁이 납니다. 왜 전화하셨을까 싶죠. 그래서 정치를 보면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험한 업 그리고 혐오랑까지는 그래도 선호하지 않은 업이 됐구나. 그렇다면 그 얘기는 위원님이 처음에 정치에 뛰어들으셨을 때는 그 정도의 고민이나 이런 숙고가 별로 안 필요하셨다는 이야기세요? 네, 저는 네. 저도 고민했죠. 네. 저도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한 15년 일했고 회계사 생활도 했었고 경영학과하고 학부에서 정치학 법학 과목 한 학점도 없는 그런 진짜 상돌이인데 정치를 시작하니까 근데 저한테는 이게 맞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길을 지금 15년 약속하고 지금 네.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정치를 하자고 하시는 실은 저희가 영입 제안을 드리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일 거 아닙니까?
대체로 본인 인생에 만족하며 잘 사는 분들일수록 정치를 멀리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지. 저희가 뭐 정과 6범한테 영입제안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기소당한 사람한테 정치하자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그걸 이제 지나치게 뭐 결핍과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뭐 결핍과 결함이 적은 사람을 찾다 보니 더욱 그렇죠. 정치의 뜻이 없다. 그 다들 제가요 동여의도까지는 가겠는데 서해의도는 못 가겠어요. 동여의도는 이제 금융. 그렇죠. 그래서 동여의도와 서해의도의 이 장벽이 너무 높구나.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서는 그래도 지금 저희가 30몇 분 영입했거든요. 네. 이분들 중에 반만 입성을 하셔도 하나의 그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입한 분 중에서 가장 뿌듯한 분 계세요? 제가 한두 명 얘기했다가 정말 벼락같이 혼났습니다. 왜 다른 분들이 서운해서. 이건 5자녀 중에 누가 제일 이쁘세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네, 하지만 방송 끝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소 지금 걱정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영입위원회가 공관이랑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소통이 잘 돼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입한 분들이 지금 공천을 받는데 큰 무리가 없나요? 어제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 공천 신청한 분 거의 다 단수 공천 받았고요. 오늘도 조광한, 존칭 생략, 박문규, 이수정, 김현준 다 공천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예전에는 인재 영입이라고 모셔왔다고 하면은 그래도 양지에 전략 공천을 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YTN 앵커를 구로 전략 공천, 단수 공천, 수원정 전략 공천, 네. 단수 공천이 그런 정에 누가 가셨죠? 김현준? 아니요. 박문규? 이수정. 예. 그게 정말 그분들에게 이렇게 단 열매인가 좀 의문입니다. 네. 어느 정도로 이것이 지금 인재 영입위와 공천위 간에 잘 소통이 되고 있는 건지가.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호준석 후보 네. 구로 갑이죠? 네. 전 당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전상범 전 부장판사 강북 갑이죠? 선거 결과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 가시겠어요? 여쭤봤을 때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거기 안 돼요. 여기 가세요.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것들은 그럼 안 돼요. 강남 가세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공천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남 3구로만 몰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가 집권하기 위해서,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한강을 다시 건너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강을 건너서 한강벨트부터 시작해서 소위 이 마포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서대문 은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강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저희 보수 정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3구는 신인의 등용문일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뭐 4선, 5선 했다고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고 봐달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네. 반드시 챙깁니다. 반드시 챙긴다. 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므로 선거 이후에 두고 보시면 그분들 이 사람들 버려줬다는 느낌 없을 겁니다. 희생이 있다면 희생에 대한 대가는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드립니다. 조정은 의원께서 아주 강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재 영입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소통을 하시는지요? 네, 위원장이시니까요. 네, 인재영이 위원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의견도 내시고요. 네. 저희가 영입하는 후보들에 대한 의견도 내시고, 네. 뭐 이 사람 어떠냐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된 분이 계세요? 그걸 얘기하면 또 친한으로 바로 분류하실 거잖아요. 저는 영입된 이제 모두가 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피해가죠, 오늘? 제가 어떻게 쫓아갈 방법이 없네요. 아닙니다. 지금 그 마포 갑을 두고서 신지후 전 의원과 아마도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게 이제 사실 언론이 말하는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언론은 일단 신지호 전 의원은 친윤으로 구별하고요. 조 의원께서는 당내 친한으로 구별된다고 합니다. 모르셨을 수도 있으나 네. 예, 언론은 지금 친한으로 부르고 있는데 신 전 의원과의 대결 자신 있으세요? 아유, 둘로 정리되기 전에 네 분이었죠. 현역 의원이 저까지 그렇죠. 3명, 네. 이영호 의원님, 최승재 의원님. 네. 저는 그 두 분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후배인 제가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 의원 서대문 공천받고 갑 너무 기뻤고요. 최승재 의원이 광명갑에서 저는 뭐 선전하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도 지역에서 뭐 자주 뵈지 않겠어요. 저희가 신입사원이라고 한다면 신지호 의원님은 뭐 큰 선배죠. 그래서 좋은 정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제 마포 갑에서 연선의 경쟁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다른 지역과 이런 말을 해설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후보들은 공식 석상이나 비공식 석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험담은 하지 않는다. 최소한 제가 기억하는 한 제 입에서 나쁜 얘기 나간 적은 없고요. 네. 신지호 의원님도 그러라고 저는 최소한 제 귀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는 후보가 저는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후보가 네, 결국에 이기는 후보가 예, 가장 승률이 높은 후보를 마포갑으로 정리할 것이고 또 남은 한 분은 정말 너무 아깝기 때문에 잘 조율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영호 의원이 서대문 갑으로 가시면서 제가 나이도 많고 젊은 후배한테 양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말씀하셨을 때 신지호 의원은 이영호 의원보다 더 내가 많으시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뭐 그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비난은 하지 않으나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는 말씀을 대선배시네요. 짚으셨습니다. 10년 선배시죠. 선배라는 말씀을 여러 네. 번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86 운동권 청산,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뭐 조 의원께서 상징했던 그 총선 아젠다를 계속해서 내걸고 계신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해 줌으로써 저희한테는 땡큐죠. 각이 너무 쓰니까. 그렇죠? 조국을 찍을래, 한동훈을 찍을래, 너무 명백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네.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그렇죠. 예. 조국을 찍을래, 한동훈을 찍을래, 그 두 개가 상징하는 것들이 뭐 너무 극렬해서, 네. 뭐 마치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뭐 두산 베어스를 찍을래, 뭐 LG 트윈스를 찍을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더 좋은 팀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두산이 좋죠. 두산. LG가 지난해 우승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선을 확 긋고 있는데요. 두고 보시면 오늘도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과 합하라고 지지자들이 하면 합할 의지가 있다. 지역과 미래 모두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586 운동권 선배들을 집에 가라고 하는 이유가 나이 들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국회에서 경험해봤던 4년 동안 그 선배들이 생각하는 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성 모두 동의할 수가 없고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짚고 불의하다 심지어. 불의라는 표현보단 저는 그분들의 생각의 틀은 2024년 대한민국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2030년 대한민국, 2040년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선배들의 그 희생과 노력, 지난 86년 학생운동할 때 충분히 인정해드리고 고개 숙입니다. 하지만 설렁탕도 3탕쯤 되면 맛이 없어요. 저는 박수 받고 떠날 때를 놓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권력의 생리상 스스로 물러난 권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권력의 교체는 선거라는 그런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우리가 교체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586 청산론을 처음 던진 사람으로서
부족함을 2% 느끼고 있습니다. 실은 49%의 부족함을 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무슨 것은 뭐냐면 정치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86년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때도 구호가 2개가 있습니다. 독재 타도,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였냐면 직선제 쟁취였습니다. 독재가 물러가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기 위해서. 직선제 쟁취는 긍정의 언어고 독재 타도는 부정이죠. 뭐 부수자, 그런 586 물러가라는 독재 타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울 건데? 어떤 긍정의 언어로?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찾아야 이 슬로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무한 반복하면 우리는 진짜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지금 586 운동권들이 계속 들고 나온 건 우리가 가면 어쩔 건데? 우리가 떠나면 니네 대안이 있어? 이거 정확한, 보통 선거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배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586 퇴진,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구호까지 우리가 선거 이번 총선에서 완성시키면 우리 국민들이 실은 그때 우리가 독재타도 대통령 직선제 쟁취할 수 있었던 건 학생운동했던 학생회장의 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수도 없이 몰려나왔던 넥타이 부대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넥타이 부대까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이건 중도거든요. 서울 수도권에서 중도가 그렇게 이게 맞지 라고 하면 선거 결과 볼 것도 없죠 뭐. 그래서 이 프레임은 시작은 맞다. 51%는 맞고, 하지만 이걸로 끝까지 가면 치열하게 논쟁을 붙을 수 있다. 그래서 586 퇴진 이후에 나온 슬로건을 빨리 완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지금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하여 슬로건이 완성이 된다면은 네. 승리를 자신하십니까?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포에서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인사드릴 때 좌와 우를 넘어 앞으로, 영어를 굳이 쓴다면 no left, no right, just forward였습니다. 저는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이젠 앞으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아무리 그날 추워도, 아무리 비가 와도, 혹시 눈이 와도 투표장에서 투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정치하죠. 우리의 삶을 앞으로 가게 해줘야죠. 글쎄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좌우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네, 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발 앞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정은 의원 모시고 우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